지금부터 할 이야기는요.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얘기입니다.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한다 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순서가 많으냐? 그냥 x값을 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활용 문제는 되게 특이해요. x가 안 들어있어요. 그냥 일상적이에요. 지연이가 어디를 가는데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의 뜻을 파악한 다음에 x로 뭔가를 놔줘야지 방정식을 세우겠죠. 보통은 구하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연이가 간 거리는 그러면 거리를 x. 지불한 금액은 그러면 그 돈을 x1. 이런 식으로 놓는 게 일반적이고요. 가끔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마지막에 무엇은 걔를 x로 놓고 시작하면 조금 편리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방정식을 세우는데 이 1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등식이죠. 그래서 분명히 무엇과 무엇이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 조건을 잘 찾아내서 식을 만들어야 돼요. 식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진짜 복잡한 분수 나오고 막 소수 나오는 것도 했는데 엄청 잘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잘하면. 그 다음에 해 나왔으면 그 해를 문제의 뜻에 맞게 예를 들어서 10이 나왔어요. x가. 그럼 만약에 몇 킬로미터 갔냐 하면 10킬로미터. 얼마냐 하면 10원은 아니겠죠. 뭐 1000이면 1000원. 이런 식으로 단위를 붙이고 상황에 맞게 답을 완성하면 됩니다. 여기는 얘기했지만 3번, 4번은 완전 쉬워요. 생각할 필요 없고 x로 잘 놓고 여기 조건에 맞게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활용 어려워하는데요. 선생님이 제일 자신 있는 게 선생님 나름대로는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아주 자신 있어지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이 상황으로 이렇게 읽어서는 잘 모르겠고 하나씩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참고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 있어요. 일단 연속하는 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연속하는 두 정수다. 그리고 나서 어떤 조건들이 막 나온다 하면 x를 놓을 때 둘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x, y 두 개 놔도 돼요. 2학년부터는요. 우리 2학년 때는 미지수 2개 들어있는 방정식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1학년이라 아직 미지수가 1개 들어있는 방정식밖에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두 정수를 만들지? 그래서 그냥 두 정수라고 안 나오고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연속하는 두 정수 아무거나 해볼까요? 4하고 5. 얘네 둘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하나가 x면 딱 1 커지죠. 그래서 연속하는 두 정수는 이렇게 놓고 풀면 됩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놓기도 해요. 얘를 x로 놓고요. 이쪽을 x-1로. 이렇게 놓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 1 있는 것보다는 플러스 1 있는 게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놓는 게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연속하는 두 짝수나 홀수. 하나를 x로 두고 시작한다면 두 짝수 4, 6. 두 홀수 5, 7. 얘가 x예요.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2 커졌죠. 얘가 x예요. 2 커졌죠? 홀수와 짝수는 2씩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 이렇게 놓고 식을 세우기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연속하는 세 정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 x로 놨어요. 그 다음은 x 플러스 1이겠죠. 3, 4, 5 같은 거 해볼까요? 하나 늘어났어요? 여기는. 2개 늘어났죠. x 플러스 2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얘를 x로 놨어요. 내 앞에 x-1이야. 내 뒤에 하나 커. 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놓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놓을 때가 계산이 더 편할 때가 있고 가끔은 이렇게 놓을 때가 계산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아우 나는 마이너스라면 질세기 하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여기로 가도 괜찮겠죠. 선생님 x를 이렇게 다르게 놓으면 답이 달라지지 않아요? 맞아요. x값은 달라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에서 세 정수를 물어봤어요. 만약에 x값이 4가 나왔어요? 그러면 4, 5, 6이겠죠. 얘는 x값이 5가 나올 거예요. 답이 달라도 앞에 거 4, 뒤에 거 6. 결국에 원하는 답을 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봤자 문제로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이 팁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개념 확인 문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빈칸 채우기로 좀 나와 있어서 정신이 없어 보이지만 상당히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45일 때 조건이 나왔네요. 두 자연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했어요. 그럼 일단 x가 하나도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작은 수를 x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 아무거나 해볼까요? 4하고 5, 1 차이 나죠? 큰 수는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두 수의 합이 45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작은 수와 큰 수의 합이 45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다 통과예요. 나머지는 열심히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괄호 풀어져서 x 플러스 1은 45 이렇게 되죠? 둘이 하면 2x죠. 그래서 2x 플러스 1은 45까지 되고 얘 이사 가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44가 되었어요. 2x는 44. 자, 2x는 44예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22이다. 라는 답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와, x 찾았다 하고 끝냈지만 활용 문제에서는 그래서 내가 찾은 두 자연수가 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이 뭔지 검산까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찾은 22는 작은 수였죠. 여기 써야겠죠. 그럼 큰 수는 23이 되고 검산해보면 둘이 합치면 45 나오는 거 맞네? 내가 잘 찾았네?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재밌죠? 이런 문제들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 실전책에서도 많이 해결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참고로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친구가 나와서 조금 설명을 덜 해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억나시나요? 10의 자리 숫자가 있고 1의 자리 숫자가 있을 때 우리가 마치 23 쓰듯이 그냥 23 이렇게 쓰듯이 xy 이렇게 쓰면 큰일 난다고 했던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왜냐? 이렇게 쓰면 이건 그냥 23이었죠? 사실 이 안에 뜻을 보면 23이라는 자릿수를 반영해 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x에다 10을 곱하면 x10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10x가 돼야겠죠. 얘는 그렇게 읽고 얘는 1y니까 그냥 y. 각 자릿수를 곱해준 다음에 둘이 더해서 23 나오는 거죠? 둘이 더해서 읽어주어야 하나의 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10x 플러스 y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 친구도 선생님이랑 한번 했었는데 한 번에 해볼까요? 100의 자리 숫자 a, 그냥 a가 아니라 자릿수를 곱해 주어서 너는 100의 a고 b는 10의 자리 숫자니까 10b고 c는 1의 자리 숫자니까 1c라서 셋이 더해줘야 된다는 거. 365처럼 우리가 평소에 읽는 자릿수를 해줘서 식을 세워야 된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얘는요 선생님이 아쉽게도 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요 예로 한번 풀어볼게요. 좀 중요해서 얘는 하나 꼭 풀어야 되거든요. 1의 자리의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1의 자리 숫자가 2고요. 10의 자리 숫자는 모르네요. 그랬을 때 이 두 자리 자연수가 각 자리 숫자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 합친 것의 몇 배? 전체의 4배와 같을 때 결국에 두 자리 자연수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글로 막 써있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글로 써있으니까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림으로든 글로든 등식을 하나 만들고 나서 나중에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x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뭘 x로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를 x로 놓고 여기 x, 2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얘는요 지금 두 자리 자연 수예요. 얘는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에요. 숫자는요 우리가 23 얘기했었어요. 23으로 읽으면 수고요. 23으로 읽으면 숫자로 읽은 거예요. 각 자리 숫자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굳이 자릿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각 자리 숫자를
더한 거고 그거의 4배. 좀 예쁘게 쓰면 앞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얘가 문제죠. 얘는 그냥 x2라고 쓰면 안 되는 게 얘는 수로 읽어야 돼요. 2, 3이라면 23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요. 자릿수 맞춰서 10x 플러스 2 이렇게 하기로 아까 했었죠. 아까부터 연습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식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괄호부터 풀면 10x 플러스 2는 4x 플러스 8 이렇게 되고 등호를 기준으로 끼리끼리 모으는 거 계속 연습했죠? 10x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있는데 마이너스 2 있어요. 6x는 6, 양변 6으로 나누면 x는 1이다 나왔어요. 와, 그리고 끝났어요. 이렇게 두면 큰일 나죠. 왜냐? 문제에서 어디 x가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지금 x 써놓고 x 구했다고 끝이에요?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려면서요. 그럼 1을 다시 집어넣어서 12다. 이렇게 답까지 구해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 자리 숫자의 합에 정말 4배가 되는지도 확인해 보면 더 좋은 검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숫자에 대한 문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걸로 한번 해결해 봤고요. 마지막 유형으로는 거속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선생님하고 처음 문자 배울 때 잠깐 공부했는데 기본적으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등식의 성질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양변을 시간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없어지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런 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는 양변을 속력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속력이 없어지면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랑 공부했을 때 이런 많은 식들을 한 방에, 물론 이해를 했다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멋진 아이언맨이 있었죠. 이 친구를 불러오면 여기 뭐였어요? 거리, 속력, 시간으로 해서 구하고자 하는 걸로 손을 가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얘를 꼭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6번이에요. 혜성의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집과 전통시장 사이를 왕복했대요. 왕복 무슨 말인지 알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는 좀 바쁘셨나 봐요. 분속 150m로 갔다가 올 때는 더 빨리 왔네요. 분속 200m로 슉 왔대요. 그랬더니 총 7분 만에 전통시장에 갔다가 왔대요. 아주 간단한 걸 구매하셨나 보네요. 아무것도 안 산 것 같기도 하고요. 집과 전통시장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선생님만의 좀 팁이 있는데요. 그림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는 거예요. 3가지 그림으로요. 뭐의 그림이냐? 거리 그림, 속력 그림, 시간 그림. 선생님 이거 3개 다 언제 그려요? 하다 보면 쉽게 돼요. 선생님도 이렇게 그려갖고 졸업 다 했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부터 전통시장에 갔죠.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집에서 전통시장 갔다가 왕복이니까 다시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을 세울 때 다시 이렇게 오면 막 여기가 복잡해져요. 자꾸 반복이 돼서. 그래서 그냥 똑같이 전통시장 갔다 집에 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속력도 똑같이 전통시장을 기점으로 시간도 똑같이. 자, 활용 문제의 포인트는요. 특히 거속시에서는요. 반드시 이렇게 중간 기점이 생겨요. 이 문제에서는 전통시장에 갔다가 집에 오는 게 중간 기점이고요. 어떨 때는 자전거 타고 가다 갑자기 고장나요. 어떨 때는 버스 타다가 걸어가요. 이런 식으로 산에 올라갔다 내려가요. 중간 기점이 생겨서 속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이렇게 중간을 포인트로 그려놓고 시작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저래서 어쩌자는 거지? 한번 여기 있는 정보들을 넣어볼게요. 일단 갈 때 집에서 전통시장 가는 거죠. 분속 150m 이거 뭐예요? 거리 아니죠? 속력이죠? 여기 분속 150m로 갔대요. 그리고 올 때는 전통시장에서 집에 온 거죠? 분속 200m로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각각의 시간은 모르죠? 총 7분이 걸렸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길 가지고 뭘 하냐? 마지막. 전통시장과 집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구하고자 하는 거 뭐로 놓기로 했죠? x로 놓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이 x는요. 미터일까요? 킬로미터일까요? 센티미터는 아닐 테니까. 어디서 가지고 오면 되냐면 무조건 속력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속력에서 킬로미터로 나와 있으면 킬로미터, 미터로 나와 있으면 미터, 시간도 마찬가지로 분으로 나와 있으면 분. 이렇게 연결지어서 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x미터. 그럼 당연히 전통시장에서 집도 똑같은 거리니까 x미터일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쓸 거 없죠? 그럼 여기만 채우면 되네요. 여기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누구를 불러와야 될까요? 이 친구를 불러옵시다. 우리 다 채웠는데 지금 여기 시간을 못 채웠거든? 시간 좀 알려줄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시간, 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150분의 x라는 얘기고요. 올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200분의 x 라는 얘기이죠. 얘는 단위가 뭘까요? 분?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그래프 중에서, 그림 중에서 무엇으로 식을 세우면 될까요? x 더하기 x에서 뭐 전체 거리 알 수 있는 거 없고, 속력은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150 같다 200 같다고 해서 총 속력이 350이 되진 않죠? 그래서 얘로도 식을 못 세워요. 여기 보니까 너무 식 세우기 좋은 아이템이 있죠? 이 시간과 이 시간을 더하니까 7분이 나온대요.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우리 지금 거리를 x미터로 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 더하기 얘는 7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죠? 식은 150분의 x 더하기 200분의 x는 7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양변에 우리 나왔어요. 오늘 공부한 거. 개수가 분수인 경우 150하고 200을 다 약분하려면 몇이 있어야 될까요? 선생님 생각에는요. 600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 600을 곱해볼게요. 600을 곱하면 4x. 여기도 600을 곱하면 3 더하기 3x. 얘도 600 곱해야 돼요. 다 공평하게 곱해야 되니까 42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둘이 더하면 7x는 4200이죠? 양변을 뭘로 나눠줘요? 7로 나눠주면 x는 약분해서 600이다가 나왔어요. 그럼 답은 어떻게 써야 돼요? 답은 집과 전통시장의 거리 600m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완성할 수 있는 거죠.